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네. 이른바 이제 암살 계획 제보 이런 네. 것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와 이렇게까지 이른바 이제 극우 중동도 그렇고 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이런 여러 가지 테러 제보도 그렇고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불안하죠. 이제 저 예. 같은 뭐 별것 아닌 사람한테도 이제 여러 동영상 올려서 협박하고 한 거 제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잠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캡처하고 삭제 가리기 처리 등등을 해놨지만 한 사람이 막 반복적으로 50개 가까이를 막 쓰면서 이제 뭐 하고 동영상에는 일종의 이제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말만 들어도 지나다닐 때 정말 핸드폰을 보고 뭐 이렇게 길을 걷는다든지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옆에서 누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이런 마음인데 하물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한번 불의의 사고가 작년 초에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문제점이 이제 그런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죠. 의도된 계획적인 범죄, 그것도 인신을 어쨌든 살해하려고 덤빈 거잖아요. 살인 미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솜방망이 또 그때 굉장히 졸속으로 뭐 혈흔을 막 그냥 물을 뿌려서 치우는 뭐 황당한 일도 봤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도 총기 사고가 많이 나지만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기만 해도 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해서 바로 창문 열을 때 막 손 들고 막 하잖아요. 굉장히 겁먹고 하잖아요. 우리는 공권력이 경찰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삿대질부터 하고 덤비는 사람이 많죠. 왜 날 뭐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이 부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 이런 게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게 한 네.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상투적으로 사실은 국회에서 경찰청장 그 대행하시는 그 차장님 답변을 보고 약간은 사실은 저는 의아했어요. 왜요? 그냥 약간 평이하게 물론 그분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답을 평이하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갑자기 굉장히 놀랄 일이 아니다는 것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답을 하잖아요. 우리는 상시적으로 그런 거에 대비를 하고 있다. 더 네. 신경 쓰겠다 하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놀라지 않고 통상적으로 답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근데 이미 이제 한 번의 그런 테러 행위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훨씬 강화하고 어떤 단호한 의지, 엄벌에 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전광훈 씨 뭐 소환 곧 소환 예정 이런 뉴스가 한 달이 넘게 나와도 네. 진행되지 않고 그걸 수사하고 있는 책임자가 막 인천 경찰 쪽으로 경찰청으로 이제 발령이 나고 뭐 이런 그렇죠.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예. 너무 그 사법적인 것에 대해서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 만에 하나잖아요. 이거를 과장이다. 또 초기에는 국힘 쪽에서 이런 얘기도 했죠. 민주당에서 상투적으로 마치 뭐 일부러 그거를 엄살 떠는 듯이 했다가 이제 쏙 들어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경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죠. 그런 얘기는 했더라고요. 네, 뭐 상투적이든 뭐든 그걸 하죠. 예. 자 그러면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기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러시아제 권총 얘기가 네.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방검복하고 방탄복까지는 뭐 다 준비는 했다고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경계를 강화해서 너희들 얻어 걸리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한다 이런 메시지를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10시에 민주당 이 최고위원회의가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만일의 사태에 이제 대비하고 네. 이걸 모르겠어요. 이제 지난해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 상황, 이런 걱정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그 시작이 바로 이제 헌재의 파면 선고라고 네, 볼 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선고 전과 후에 혼란 사항이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요. 선고 전에 혼란한 것과 선고 후에 혼란한 것 어차피 일정 범위는 예상이 되는데 전에 혼란을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분들이 이제 최종 결론을 다 내리는 걸 꼼꼼히 하는 건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지만 그게 어떤 우리가 맥락도 모른 채 막연히 길어진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썰로 많이 나왔던 거 있잖아요. 뭐 무속적인 관점에서 네. 꽃피는 언제까지만 버텨라 뭐 이런 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돌고 했죠. 100일 뭐 얘기를 예, 뭐 천공도 뭔 얘기를 한 것도 100일 있고 얘기도 있고 뭐.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이런 게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에 대입을 하면서 더 불안해진단 말이죠. 네. 그런 게 곧 사회 혼란을 거꾸로 조장하는 또 꼴이니까. 무속 얘기입니까? 예. 또 이게
이유 없이 막연히 길어지면 예. 좋든 싫든 그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꼴이 되니까 네. 헌재에서도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되겠죠. 결단 내려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무속 얘기도 저희가 해봤지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행보 요새 지금 뭐 하고 특이하게 있습니까? 조용하니까 다들 긴장하시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면 어디서 이제 와장창하고 뭐가 조용할 때 이제 뭔 일이 터지고 막 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원래 평소에 이제 체포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연락을 하고 만나고 네. 한남동으로 이제 불러서 뭐 식사도 하고 차담도 하고 막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윤이 구속된 이후에는 이제 김건희도 이제 그걸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비슷한 패턴이 특히 이제 본인들의 구명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연락들을 한다. 그건 뭐 뻔히 예상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제 평소에 이제 한남동에서 뭐 윤은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집무실로 어쨌든 출근해야 되는 거고 등등등. 예. 그래 한남동 관저를 아주 자주 많이 방문했던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예. 아마 한남동은 뭐 제 말씀 딱 하면 벌써 알죠. 굉장히 어떤 김건희와 친한 사이입니다. 친한 사이? 예, 그런데 이제 그분 측에서 나온 얘기가 심리적 변화 추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전에는 이제 자신감 뿜뿜이죠. 자기가 살아와서 이제 검사와 결혼하고 네. 또 중앙지검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까지. 되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신감 뿜뿜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V0라는 말은 그냥 나온 건 아니죠. 본인이 역할도 하고 그만큼 뭔가가 이제 깊게 돼 있으니까 뭐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는 내용만 봐도 네네. 내가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이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갈 리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당선 이후에는 그게 이제 힘이 극대화돼서 정점에 있다는 생각에 이제 오만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명태균 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 네. 가지 이제 어제는 이제 뭐 방산 문제까지 어디 보도에 나오던데 그러면서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한 관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뻗치게 되겠죠. 그때까지도 뭐 특별히 심리적인 부분은 그냥 오만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2023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고 하는 빈도, 감정 컨트롤 이 빈도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요? 굉장히 잦아졌다고 하고 네. 거기에 이제 관저에 모시는 뭐 유땡땡, 정땡땡 인터넷 쳐보면 다 실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짜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이 실제로 가까이 간 분은 실제 퇴근할 때 그들을 데려다 주면서 퇴근한 적도 있다고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 말부터 왜 우리가 윤석열 얘기할 때 1시간 얘기하면 59분 얘기한다고 네.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김이 비슷한 패턴으로 가더라 이거죠. 김건희가 예,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은 다르다든지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자랑 같은 걸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디를 방문했더니 어디에 하이소사이어티 멤버들이 어떻고 그걸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더 돋보이고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벽만 보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제 말벗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최순실 씨 생각하면 딱 답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뒤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이 짜증도 화도 그다음에 자기 일방적인 얘기 잘 안 들어주면 더 짜증이 나는 뭐 이런 거가 이제 반복이 되더라. 2024년 초쯤에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이런 내란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2024년 4월 경쯤부터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다. 네. 2024년 9월까지 자주 가고 그 뒤로는 너무 그게 이상해서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자, 자승 스님이 입적하는 그쯤이 예. 2023년 말입니다. 11월 29일입니다. 그 다음에 명태균께 사실상 맨 처음에 나온 게 우리는 작년 9월부터 보고 있지만 네. 맨 처음에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넘어가고 한 건 2023년 하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밑에서 첩보처럼 나오는 게 있고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정보를 쥐는 자리에서 보면 예. 김건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알았겠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을 거고 또 명태균 씨와 계속 어떤 상시적인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공천 과정에서 뭐 싸우고 막 그랬으니까. 네네 뭐 씨랑 들이대는 뭐 어떤 측면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부 수사 보고서 기록만 갖고 이제 일부를 아는데도 이 정도인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또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짜증, 분노, 심리적으로. 예, 이런 것들이 막 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이 변명을 해도 알파 오메가가 네. 윤석열, 김건희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아마 탄핵 파면되고 세월이 지나면 그분도 이제 입을 여시겠죠. 네. 그리고 이분들 그 같이 가까이서 모시는 분들이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들 동료끼리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동료가 지금 다른 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누구의 경호를 하고 다른 데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전달돼서 오는 게. 그런 것들을 대충 종합해 보면 이 시기적인 그 상태 그리고 계엄을 준비하는 시기 이런 것들과 그 심리 상태가 맞물려서 간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심리 얘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는데 지금 김건희 여러 가지 의혹들 이거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참 한 가지 네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인사 알박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서 봐야 된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경계해서 봐야 된다. 하는데 최근에 윤이 이제 석방되고 복귀하고 나서 뭐 안가에 갔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뭐 차량이 그 방향으로 이동했다까지는 이제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근데 최종 종착점은 저희가 모르지만 그것보다 증거인멸과 인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정확히 뭔가요?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당사자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거는 당사자에 대해서 제가 설득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분명히 그들이 증거인멸이나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리적 위하, 심리적인 어떤 무서움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도 일종의 파장 분위기였다가 예. 그러면 이제 행정관급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어디를 취직하지 어디로 다음 그렇죠. 생계를 다음 어떻게 하지 이런 스텝을. 고민을 뭐 현실이니까 뭐, 안 할 예, 수 예.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압박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 건재하다는 게 보여졌고 지금 이 나와 순간까지는 있으니까? 건재하다고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며칠이 됐든 이 탄핵 파면이 며칠이 됐든 계속해서 그런 압박을 가하는 이 장면이 지금 저한테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런 궁금하네요. 거를 예.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헌재에서는 정말 하루속히 최종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네. 헌재의 빠른 결정만이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